어, 이번 영상은 명리와 직업 적성에 대한 첫 번째 컨텐츠로 십성 중에서 인성 편입니다. 직업 중에 저희가 쉽게 떠올리는 게 이제 직장인, 월급쟁이일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하는 일들, 즉, 직무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조그마한 한두 명 정도 있는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 최소한 1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10명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각각 맡고 있는 일들이 다를 겁니다. 어, 어떤 사람은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전반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이 회사가 내년 또는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직원은 어떤 형태로 몇 명을 구성을 해서 가야 되는지, 또는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거고요. 재무회계는 순수하게 이제 돈을 다루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월급쟁이 직장인들 중에서는 만들어진 상품을 열심히 파는 영업 직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실제 만들어야 되는 생산,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연구직, 이런 음, 직군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음, 기획 쪽으로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이제 멋있어 보이니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입사를 해서 기획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기획의 일의 특징은 늘 공부를 하고 늘 정보에 빨라야 되고 또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적극적인 활동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쉽게 지치거나 또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생산직에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늘 조사 분석의 성향으로 임하게 되면은 만들어야 되는 기술, 그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쓰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면 그냥 머리 숙이고 그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에 자기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면 일을 하다가도 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기보다는 내향적인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맡겨진 일에 집중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물들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사이클을 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들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산직에 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또 반대로 그 생각과 정보 수집, 늘 배우고 탐구하는 쪽에 적성이 있는 사람은 기업 또는 연구직, 아니 기획 또는 연구직에 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이번에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의사도 보면 수술을 하는 의사,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는, 즉 메스를 드는 사람과 메스를 들지 않는 사람으로 쉽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메스를 드는 사람은 그 아주 예리하고 섬세하고 그런 관찰력과 손기술 또는 판단력, 집중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수술에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질 겁니다. 반대로 그런 쪽으로 매우 둔감하고 그런 이제 재능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어, 그런 사람은 이제 만약에 머리가 좋다, 정보 수집을 잘하고 또 관찰력이나 사람을 보는 그런 분석력이 좋다라고 하면 정신과 같은 데로 가겠죠. 또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나중에는 병원장과 같이
그 병원을 관리하는 경영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공부만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손기술만 뛰어나다든지 이런 사람으로서는 병원장이 되기 어렵겠죠. 된다고 해도 그 역량이 떨어져서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사는 개인 사업처럼 동네에 자기 개인 병원을 열어서 자기만의 고객들을 잘 관리해서 그 개인 병원을 번창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사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평생 연구를 하는 학자에게를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도저도 아니면은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의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월급쟁이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 거죠. 또 다른 이제 특수한 직업군인 작가의 그 직업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가라고 하면 뭐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음악 쪽으로 작곡, 작사, 방송 미디어 쪽으로 가면은 방송 작가들, 또 뭐 화가, 공예가,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그 안에 캐릭터를 만든다던가, 뭐 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뷰티 쪽으로 가면은 패션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이런 쪽들도 다 작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직업군들입니다. 어, 작가 중에서도 방송 미디어 쪽에 화려한 조명을 받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누구도 잘 찾지 않는 작품, 대중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작품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작품 활동을 하다가, 이번 생에 가지고 온 어떤 영혼의 계획이 있거나, 그 계획에 따라서 사회의 흐름과 인연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 세계적인 작품상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소설가이지만 누구는 방송 작가로서 대박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소설가는 그 사람이 존재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어, 맨 부커상 뭐 이런 것들을 막 타는 경우들도 있죠. 방송 미디어 산업 분야의 직업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송 미디어 산업 분야는 기획, 재무회계, 영업, 작가, 연기자, 영상기술자, 뷰티 디자이너 등등 그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모든 직업들의 역량이 총망라되어진 또는 총집결되어진 그런 산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뭔가 대중의 관심과 어떤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방송 미디어 산업에 진출해서 대박이 나는 작품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겁니다. 나 PD 같은 사람이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어떤 이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서 그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를 관리해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방송 분야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들이 응집되어진 이 방송 미디어계에 많은 직업들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들이 더 많이 발달하고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직업의 기회를 좀 많이 발현하고 찾아보는 것도 젊은 세대에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 직업. 우리가 흔히 뭐 강사, 교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서 경제 활동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습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업군들이죠. 공부를 안 하면 한마디로 경제 활동이 줄어들
받고 또는 돈벌이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직업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들을 대충 살펴보면 크게는 대학 교수, 시간 강사 또는 초중 고등학교의 교사, 유치원 교사, 또 이제 학원 강사, 프리랜서 이런 형태로 이제 남들 앞에 나서서 그들을 가르치는 형태의 직업들도 있고요.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따오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군에 이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을 발급해주는 일, 그러한 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런 기관에서 자격증을 따서 사람들이 놓여 있는 어떤 문제, 고충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는 일 또는 해결해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의사 이런 사람들도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직업군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직업군이 이제 보험 설계사, 부동산 중개사 이런 분들이 또 하나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직업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직업적인 성향 적성이 사주팔자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주의 글자를 직업으로 잘 풀어서 쓰는 이도 있고 전혀 그렇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원국에 수가 엄청 많은 사주죠. 이 사주랑 이 사주, 이 사주. 이 세 개의 사주 모두 수가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원국에 수가 왕한 사람들은 어느 구석에 틀어박혀서 남들의 관심을 좀 덜 받고 혼자만의 세계에 있기를 참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뭐 이런 형태의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이들은 자기만의 이런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책이나 유튜브나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또는 알고 싶어 하는 영역으로 심취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이제 젊은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게임만 추청하는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라서 이런 원국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부 활동을 강요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강요를 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만 불편해져요. 그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으로 우주, 저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신적인 영역의 활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활발하게 살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왜 생각이 그렇게 폭넓지 못해? 이런 형태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사주는 수기운을 인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내 유명 방송 작가인데요. 대사를 찰지게, 정말 맛깔나게 잘 쓰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박난 작품을 몇 개 가지고 있을 만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병화를 상관으로 쓰고 있으니 언변이 화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 정보 또는 어떤 것들을 수렴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 글자인데 거기에 수기운, 인성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 작가분의 정신 세계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작가분들이 하나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 많은 정보, 생각들을 일단 접하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소설가가 하나의 작품을 쓸 때 역사서도 보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사료도 찾아보고 또 현장 방문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소설 하나를 완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 수집력 그리고 그것을 또 뭉쳐서 연결해내는 능력
거기에 더해서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그 긴 시간 하나에 매달릴 수 있는 인내력. 이것을 수를 인성으로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어떤 역량, 특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 또 한번 보시면 이분은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 분이시죠. 이분의 작품을 읽어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느껴져서 읽으면서 힘이 좀 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표현과 구성은 매우 탁월하지만 읽어가면서 힘들고 뭔지 모르게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 사주를 보고서야 한강의 작품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표현되는가를 이해하게 됐어요. 사주 흐름을 보면 신금 편관의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인성이 강해지고 그 수인성을 간목인 내가 다 받아들여서 무토, 재성, 즉 무토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어놓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구조라서 한강의 작품 활동은 많은 고통을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승화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는 그런 작품들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죠. 음. 일전에 한강 작가의 지인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보다 더 많이 예민하기에 고통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상을 수상하고 두문분출하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으세요? 그녀의 고통이 어떨지? 제가 보기에는 범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근데 범인들이 봤을 땐 그게 왜 힘들어? 네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지 않아? 이런 말들 막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세계는 그렇다. 세 번째로 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수 기운이 다 비겁이에요, 비겁. 그리고 딸랑 신금 편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대중성, 상업성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아주 매니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석 디자인 하는 공예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금인성이라서 저는 현실적인 재화, 즉 돈 버는 것에 대한 어떤 탐구, 그런 지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대중성, 상업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여 수다 금침이 되어 금의 기운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단지 그 신금의 기운을 예리하고 섬세함으로 활용해서 보석 디자인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이 사주는 화인성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분은 어떤 기업에서 애니메이션 작가로 일하면서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래도 화의 확산, 발산, 드러냄의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지고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또는 시각적으로 강한 그런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재성을 천간에 이렇게 올려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자 오너이신 분입니다. 유명한 방송 미디어 회사의 대표이신데, 화인성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지에 이 비견이 올린 이 식상, 이 사회의 인성, 병신화로, 사회의 어떤 생각과 관념들과 합의돼서 또 그리고 이 식신, 신금이 금생수로 개수를 살려주는 이런 사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방송, 미디어 쪽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의 어떤 동료나 나와 함께 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능력들이 사회에 어떤 가지고 있는 관념과 잘 맞아 떨어져서 이게 재물을 크게 생해준다. 이렇게 사주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방송 미디어 쪽에서 오랜 세월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터득한 지식과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연예인들을 육성을 해서 즉 이 비견들을 육성을 해서 큰 돈을 벌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도 화인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주에 간 조니 김의 사주인데요. 어, 이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미 해군에 입대를 했고, 입대해서 의사가 돼서 군의관의 길을 가다가 지금은 우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주 구조를 보면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을 나의 어떤 재능으로 써서 그거의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이게 꼭 재성을 돈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면 다시 이 기관들을 생해주고 그 생함이 다시 인성을 생하고 그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하고 이 나인 토가 다시 금을 생하고 그 금이 다시 재성을 살리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흐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의 길을 파서 전문가의 길을 간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게 시작이었을 겁니다. 어떤 뜻을 세우고 그것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본인이 재능을 발휘를 하면 늘 결과를 얻고 그 결과가 다시 조직에 잘 기여하게 되어지니까 뜻하는 바를 늘 이루면서 살릴 수 있는 사주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이 지지에 인사신 사명을 깔고 있는데 이것을 직업적으로 참 잘 풀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까지 나갔다 오면 뭘 하면서 살까요? 이 사람 아직까지 40대인가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가 참 궁금합니다. 이분은 지지가 묘미합, 해묘미, 삼합, 음, 모두 다 목입니다. 글자 세 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목이라고 봐도 됩니다. 목 인성이 정말 왕한 분이죠. 이분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 다니고 있고 공장 자동화의 특수한 영역에 있는데 그 분야를 뭐 디자인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세계 한 네다섯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음. 이분도 그 살고 있는 모습이 50인데 한평생 공부만 하고 삽니다. 서울대 석사까지 하고 나와서 뭐 반도체 기업에 들어갔고, 거기서 월화수목금금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공부와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익히고 또 그거를 조직에 적용을 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처음에 여기를 다녔는데 지금 이제 여기로 이직을 한 상태고요. 이 이직한 곳에서 지금 해묘미 삼합을 짜서 목국을 완전히 만들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세계 최초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주는 가끔씩 보면 너무 정확하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튼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그 조직 안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 그 뭐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를 왕성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분명 책상 위에 연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논리 구조를 막 만들면서 알래스카에 사는 곰의 이야기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죠. 어쨌거나 이 말년에 인생 후반에 옮긴 이 회사에서, 자신만의 어떤 이런 그 지식, 아이디어 체계를 팍 발휘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스탁 옵션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 큰 재무 활동도 하고 그 재무를 더 많이 얻기 위한 자기 어떤 활동들이 결국엔 그 조직도 더 크게 생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나의 생각을 좋게 만들어서 또 나를 더 빛내게 만들고 그런 형태로 계속 갈 수 있는 사주 구조입니다. 이 사주도 목인성을 쓰는 사주인데요. 대신 병화 일간의 기토를 상관으로 매우 강하게 쓰는 분입니다. 화토 상관에는 달병가가 많이 있어서 인성이 잘 발달해 있으면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다라고들 하죠. 역시 이분도 교수이십니다. 유명한 심리 상담가이신 오은영 박사의 사주인데요. 방송 쪽에, 젊어서 방송 쪽에 인연이 닿아서 방송 프로그램, 아이와 관련되어진 방송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시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죠. 원국에 보면 이 인성들이 수가 없어서 수생목을 받지 못하고 또 사유축, 금국을 짜니까 제극인이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사형도 있어서 그 인성들이 전반적으로 왕성하게 계속 펼쳐져 나가고 발달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통제되어지고 조절되어지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식, 어떤 사상 이론을 세우고 또 그것을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구조를 가지는 형태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나를 빛내서 내가 빛나면 음, 나를 더 성장시켜서 그 성장된 내가 나를 잘 표현을 하면 그것이 크게 나의 재물, 나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음, 앞쪽에 있는 모국인성의 흐름과 좀 많이 다르죠. 앞에 분은 기업에 들어가서 자기의 지식들을 쓰는 분인데 이 분은 어떤 비견을 만나고 그 비견을 만나서 같이 함께 하면서 자기의 인성을 드러내고 자신이 빛나고 이런 구조를 가지신 분입니다. 음, 이런 사주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특히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좀 많이 부러워할 만한 사주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더 성장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드러내는 그 능력이 좋아진다. 거기에 나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또는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어, 좋은 사주죠. 음. 이분은 금을 인성으로 쓰는 사주입니다. 사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보면 세상에는 큰 재성, 재물들이 있고 그 재성과 합의되는 문서, 정보, 지식을 다루는 기술이 세상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상에서 배워서 배웠을 거고 그런 기술이나 이제 문서에 관련되어진 것 또는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거기서 자신만의 문서, 정보,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세상에 펼치면서 큰 재물이 병신합이 돼서 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 베푸는 행위는 재성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식신을 쓰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에 드러내서 그것을 나누고 살면 좋고요. 또 만약 그런 특별한 재능들이 없다라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배를 불리거나 그런 일들을 해주면 이 정제가 더 크게 발달한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그 수도권에 엄청 큰 베이커리 카페를 본인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자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셨고, 경매로 땅을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부동산과 경매 관련된 쪽으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제 자식과 생계가 막막해서 그 업종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고요. 끝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지금 이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음, 금은 물질 세계의 것들을 모두 응축한 에너지고 오행 중에서는 냉정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즉 정신적이지 않은 글자에 속합니다. 그렇게 물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재화이니까 이 금 인성을 재화에 대한 탐구로 쓰지 않았나. 또 이제 아주 더 실질적인 영역으로 내려가면 문서, 서류 이런 것들로 풀어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토인성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영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해골 모양의 패션 브랜드 보셨죠? 그 브랜드 이름이 이 디자이너의 이름입니다. 먼저 사주를 풀어보면 큰 돈을 깔고 있는 특수한 조직, 어떤 기업에서 나와 이런 특별한 생각을 공유하는, 나의 이런 특별한 생각을 공유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다. 어, 근데 나의 이런 특별한 생각을 그 기업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니 큰 재물이 따라오더라. 큰 재물은 그 기업을 더 발전시키고 키우지만 그 큰 재물로 나는 제극인이 되고 나의 비견은 묘유충이 되니 나와 내 비견에게 그 재물이 흉하다. 그래서 적당한 재물에서 멈추어야지 자신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펼치고 나의 지지자이자 나의 뿌리가 되어지는 비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사람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알렉산더 맥키는 1992년에 패션 쪽에서는 절대 적용해 볼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해골, 죽음 이런 걸 컨셉으로 한 디자인을 적용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해골 컨셉이 패션 분야에서는 되게 파괴적으로 재창조해낸 파괴적인 창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창작 활동을 하다 한 것이기에 또 때마침 사회적인 분위기와도 잘 맞물렸고 보그지의 편집자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마니아층들을 폭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 맥퀸의 스카프 하나를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패션 브랜드를 알리고 자기의 상품을 팔았을까요?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18년 만이죠. 데뷔하고 18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2010년 개해대운 기축세운의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 1992년 자신의 패션계 데뷔 무대이자 자신의 졸업 컬렉션에서 그 쇼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모두 사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보그 잡지의 편집자인 이사벨라 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그 사람하고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어, 죽기 전까지 어,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의 정신세계 이런 생각들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 그런 그녀가 2007년에 자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같은 생각과 영감을 공유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잃어버려서일까요? 그 이후로 슬럼프와 우울증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2010년에 어머니마저 병으로
사망을 하시자 어머니 장례식 하루 전에 맥퀸도 자살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음, 슬픈 사연입니다. 다음 사례자도 토인성을 쓰는 사주입니다. 국내 유명 대학의 핵물리학자, 핵물리학 교수라고 합니다. 국가 연구기관과 함께 많은 연구 활동들도 왕성하게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사주에 관성이 매우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구조이고, 어, 인성을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소속되어진 기관 또 대학은 이미 매우 유명한 기관입니다. 그 조직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거기에 교수로 갔고, 또한 국가연구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큰 기관이죠. 거기에 소속이 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쓰고 실험을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지식을 확보를 하는 그런 많은 연구 활동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분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죠. 이분도 토인성을 쓰는 분인데, 연간과 월간에 정제를 올려두셨기 때문에 인성을 재물로 불리는, 음, 인성을 재물을 확보하는 용도로 쓰는 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사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나의 영역에 있지 않고 사회의 영역에 있으니 나의 인성으로 재물을 버는 사람 또는 조직과 인연이 되어 나의 인성을 풀어야 내가 먹고 산다. 이런 구조이죠. 그래서 인성이 또 진술축토이다 보니까 이 공부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공부를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공부를 결국에 끝에 하나로 모아내고 그 모아낸 것이 나만의 독특한 지식, 이념, 어떤 사상들이겠죠. 그것들을 세상에 있는 어떤 생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생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단체, 기업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분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갑기압으로요. 그 돈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구조죠. 이분의 삶은 지금 보면은 대학에 출강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영어 학원도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부와 관련된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필요, 트렌드를 알게 되었고, 그 트렌드에 맞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 그래서 자격을 발급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어떤 컨셉을 배워서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본인이 발급을 해주면 그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학교나 가정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돈을 버는 거죠. 지식을 전달을 하면서. 인성을 사업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도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자기의 그 인성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다만 이제 천간에 이 을목이 목생화를 통해서 이 관이 매우 이제 왕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금이 병신합으로 이 정관이라는 어떤 조직에 속하고 그 조직은 이 큰 돈을 다루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을 다루고 있는 이 조직에 어떤 생각, 노하우, 이론,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자신이 습득하고 또는 통폐합하고 묶어가지고 다시 그 조직에 쓰면서 사는 삶인 거죠. 어, 실제 이분은 우리나라 그 돈과 관련되어진 그 국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시고요. 학위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음,
지금까지 그 인성을 잘 써서 사회적인 부가가치, 즉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어, 경제적인 부를 얻어갔던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세 개의 다른 사례들은 인성을 잘 못 쓰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앞에 봤던 분들과 같이 토인성이 많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먼저 사주를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곳, 화려한 직장, 또는 세상에 잘 알려진 직장에서 유추, 합으로 비견들과 함께 내 생각, 내 노하우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사는 사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이 사람의 삶은 편안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편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냐? 자기 욕심이 강해서인지 실제로 보면 욕심이 많아 보여요. 아니면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20대 때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동료들과 경쟁하기 바빴고, 자기 것을 늘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뭐 매출을 뭐 탑을 찍고 갈 만큼 성과도 많이 났고, 그로 인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분은 특별히 인성을 쓰는 지적인 탐구나 자기 성찰을 하는 활동이 없이 살고 계십니다. 그냥 그저 매일 출근해서 돈 버는 일만 기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겁과 편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주가 풀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의 신금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토와 축토가 신금과 유금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그 화기를 이 기토 또는 축토가 다 설계해주니 신금은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토생금을 해주니까 자기도 거기서 생을 받으니까 훨씬 좋았겠죠. 그러나 그 구조가 화극금이 먼저 되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그 화기를 내가 다 감당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기토축토 자식이 있어서 그나마 녹지 않고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죽지 않고 살고 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60대 여성분이신데 대기업 유통회사에서 의류 판매업을 30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또 남편의 괴팍한 성격 거기에 시어머니의 그 엄청난 시집살이를 견뎌내시면서 자기가 경제 활동한 걸로 남편의 빚을 다 갚고 생계를 이어오고 계신 분이죠. 어, 이분은 지금 이 토인성을 그냥 인내, 참을성 이런 용도로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 불평, 부정적인 생각, 신세 한탄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오고 계신 거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누가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은 자신만이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도 인성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사주인데요. 인성을 잘 쓰고 있는 경우라면 화인성이 강한 세상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식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술을 세상에 제공하면서 살다가 나만의 노하우 지식을 만들어서 인생 후반에 나만의 독특한 기업을 만들고 나의 생각과 지식 노하우로 만들어진 그 기술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간다. 특히 지지의 사회적 궁극을 이루니까 직원을 둔다면 엄청 많은 직원들을 두는 기업이게 될 겁니다.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50대가 되었다면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분은 이 글자들을 활용을 못하고 살고 계십니다. 사주를 아주 부정적으로 풀어볼게요. 정인이 어머니이니까 어머니가 나를 생해주고 어머니가 내가 먹고 사는 기술이다. 그리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로 인해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분의 실제 삶은 50대의 남자분으로 현재까지 미혼이고 특별한 경제 활동 없이 어머니의 경제 활동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고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뭐 다칠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나를 통제 못해서 뭔가 사고를 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네요. 이제 50이 넘도록 집에 틀어박혀만 있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면 가전, 가구 뭐 이런 집기들을 뭐 부수는 그런 폭력성이 최근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삶이죠. 마지막 사례자입니다. 이분 사주를 먼저 긍정적으로 풀어보면 젊어서는 어떤 자격 지식, 이론을 가진 겁재로부터 내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내 자격 지식, 이론들을 습득 또는 발전시킨다. 그래서 나만의 특이한 기업, 명예, 간판 브랜드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나만의 지식이나 이론들을 얹고 그것을 세상의 겁재들과 나누고 그 겁재들이 그것을 잘 써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아간다. 이런 사주죠. 이렇게 산다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테니까 당연히 돈과 명예가 따라오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각 글자를 잘못 쓰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가 왕하니 활동성이 없고 왕한수로 수기운으로 인해서 정화의 화기가 설기가 심하기에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없고 시간 나면 구석에 박혀가지고 드라마나 만화 이런 것들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잦은 구박과 야단을 맞게 되고 즉 지지의 편관이죠. 점점 자존감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커지니 점점 더 자기 자신은 움츠러든다. 이렇게 계속 가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게 될 수 있다. 이분은 30대 중반 미혼 여성이신데 부모님의 심한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어릴 적에 겪었고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헤어 디자인을 전공해서 서울의 유명한 뷰티샵에 취직을 했으나 3개월을 못 견디고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카페에서 알바하고 김밥집에서 알바하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나 싶어서 가보면 늘 드라마, 만화 이런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세계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인성이 강하다고 해서 모두가 작가가 되거나 또는 무언가를 창조해서 세상에 내놓거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공부 또는 사고, 자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인성의 직업적 특성을 사례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같은 그 인성을 쓰더라도
경제 활동,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 누구는 교수를, 또 누구는 소설가를, 이런 삶들을 살고 있죠.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사회에서 뭐라도 그거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식을 또는 생각을 돈으로 바꾸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뭐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만 사회 활동으로 그 인성을 풀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 조금은 우울한 생을 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지만 분명히 어떠한 특성을 네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잘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라는 것처럼 어느 정도 주어진 게 있지만 삶의 순간들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저런 선택들을 막 하죠. 하지만 누구는 이런 선택들을 해가서 결국에는 부정의 끝에 가 있고, 누구는 이런 선택들을 해서 긍정의 끝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상태로 가다가 어떤 계기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봤고, 저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아성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저는 영혼의 성숙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그 순간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을 하느냐,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말들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아의 각성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내 안에 나를 깨워라. 아래는 이와 관련된 명언들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야지만 한다. 허물을 벗을 수 없는 뱀은 죽는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